한국사 일타 강사의 화려한 정치 무대 데뷔. 노량진 학원가에서 한국사 강사로 명성을 떨치던 전환길이라는 학원가에 돈을 쓸어 담아 종합소득세만 15억 원, 전체 세금도 25억 원이나 낸다는 사나이가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는 더 큰 꿈이 있다는 것을 발견이라도 한 것인지 갑자기 학원가를 벗어나 전국민 속으로 뛰어들었다. 기독교도든 아니든 성경 구절 속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구약성경의 욥기 8장 7절은 잘 알려진 구절이다. 굳이 성경 구절이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대개 미미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거대하게 시작하는 것은 없는 게 세상 이치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 처음부터 거대 자본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예외적인 경우들이다. 비록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한가락하는 전환길 강사였지만 한 달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환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익들의 난장판, 정치의 문제점들에 대해 몇 편의 동영상을 제작해 올릴 때만 해도 전환길 본인도 이렇게 폭발적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동영상에 대한 반응은 마치 거대 폭발물 심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순식간에 엄청난 폭발음을 내면서 터진 폭탄과 같았기 때문이다. 전환길 강사가 동영상으로 만든 현재 헌법재판소를 무대로 전개되는 한국의 난장판 문제들에 대해 그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정치 현실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로 특별한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길 강사의 동영상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것일까? 첫째, 전환길 강사는 그 평범한 정치 현실을 마치 수천 년 한국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듯 자기 나름 요약 정리를 잘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전환길 강사의 수십 년 학원 강사를 하면서 단련해온 요약 정리 실력이 돋보였고 그것이 그가 학원가에서 성공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역시 다 아는 사항이지만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그 주제에 집중하여 깊이 있게 파고들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셋째, 그가 작성한 원고를 기반하여 제기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 열정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 거의 울먹이며 하는 호소가 사람들의 가슴에 바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좌익이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전부를 잘 모르더라도 개략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혹시 현재의 대한민국 문제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아예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전환길 강사의 다음 대한민국 위기 사법부가 초래했다. 대한민국 분열 언론이 초래했다.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등 초래했다 세 개의 시리즈와 2030 세대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이게 민주주의? 사법부의 하나회 등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현 대한민국 난장판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강의실을 벗어나 장외집회 연단으로 상기 추천 동영상 강의를 안 본 분들도 전환길 강사가 처음으로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석한 것을 시발로 2월 1토 부산역 광장 집회, 2월 8토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집회에서 전환길 강사의 연설을 듣기 위해 광장을 가득 채운 집회에 대한 뉴스는 알 것이다. 부산과 대구 집회를 성황리에 마친 세이브 코리아와 전환길 강사는 한국 좌익의 아성인 전라도 광주의 5.18 민주광장에서의 장외 집회를 신청하였으나 깜짝 놀란 광주시장 강기정은 2월 6일 자신의 SNS에 5.18 민주광장서 극우 집회는 용납할 수 없어라며 집회를 불허하였다. 이에 대한 여론 공방이 가열되던 가운데 평소 광주 정신과 전라도 이익을 떠들고 다니는 희대의 요설꾼 박지원이 2월 1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장 사용 불허 방침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강기정 시장으로서는 5.18 신성한 그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광주 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데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전환길 씨인지 김한길 씨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5.18 광장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와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강기정은 물론 박지원으로서도 지난 1980년 광주 사태 이후 그들만의 가두리 양식장이었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보수 우익 단체가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마치 적군들에게 자신들의 참모본부가 기습을 당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자 중범죄자 이재명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하는 박균택이 나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단체의 5.18 광장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타당한 처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안내해주면 어떨까라며 광주 남구 도동길 160지도 링크를 함께 올렸는데 그곳은 광주광역위생매립장으로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이다. 즉 광주 쓰레기 매립장을 집회 장소로 내주라고 조롱한 것이다. 좌익들의 수준이 이런 정도이다. 그래서 부득이 주최 측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 집회 신고를 하여 오늘 2월 15일 역사적 좌익 심장 좌익들은 민주의 심장이라고 부른다.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외형적 집회 성공과 전라도의 각성은 별개의 문제. 강기정, 박지원, 박균택 등을 비롯한 좌익들의 집회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여 전국에서 집회, 당일 전라도 광주로 가는 열차표, 고속버스표 등이 동나고 전국의 전세버스들이 동원되어 집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왔다. 그런 만큼 단순 참석자 위주로 본다면 세이브 코리아와 전환길, 강사 등의 이번 광주 집회 역시 부산과 대구 집회 못지않은 성공적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외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집회가 성황리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집회를 통하여 전라도인들을 각성시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라도 문제는 김대중 등장 이후 아니 1945년 해방공간에서부터 이어온 빨치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적어도 몇 세대 이상 오랜 세월 고착되어 온 뿌리 깊은 것인데다. 그 지역의 골수분자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의식화 작업을 해온 것이어서 전라도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고 이번 광주 집회의 성공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큰 충돌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치는 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만족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오늘 집회를 계기로 전라도인들이 조금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는 하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전환길의 착각. 처음 전환길의 동영상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김대중을 언급하고 노무현을 언급하며 전두환과 노태우는 악마화하고 마침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라는 대목에 이르러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전환길 자신은 한국사를 수십 년간 강의를 했으니 한국사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전환길이 알고 있는 한국사는 공무원 시험 등에 나오는 연대기나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으면 좋겠다. 전환길 말고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정치인들이 있었으나 하나같이 실패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겠다. 아주 최근 사례를 살펴본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탄핵과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였고 당선되어서는 그가 존경한다는 김대중 정신을 언급하며 5.18 행사에 전 청와대 수석이상, 국무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을 동원하여 KTX를 전세내어 5.18 행사에 참석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팔을 흔들며 합창을 하며 전라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으나 그는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감방에 수감되어 이렇게 전 국민이 안타까워 그를 구하고자 애쓰고 있다. 다른 한 명은 한동훈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를 거치면서 역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는 근거 없는 측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짓 정보에 속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는 배신 행위를 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 그의 짧은 정치 생명은 종말을 맞았다.
전환길 강사의 좋은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나 그토록 오랜 세월 한국사 강의를 하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국 현대사의 핵심이 무엇인가와 작금의 대한민국 문제점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기에 그런 엉뚱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동영상에 보면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말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부딪혀보면 좁은 한국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단지 지금 조금 인기 있는 전환길 강사가 연설 한번 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전환길 강사나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평소 박지원이 떠들고 다니는 광주정신, 전라도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깊이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그동안 박지원이 떠들고 다닌 광주정신이나 전라도 이익은 대한민국 국익이나 전체 국민들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반대한민국적일지라도 전라도 이익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빼먹는 짓들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서화합이니 뭐니 아무리 외쳐봐도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으면 이번 광주 집회가 헛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억지로 화합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광주 정신, 전라도 이익을 외치게 두되 그들이 반대한민국적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환길 강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국민들은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까이는 2012경 마치 지금의 전환길 같이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 열광했던 기억이 있었다. 당시 안철수는 그의 정치 철학에 대해 새정치라고 하였고 그의 어린애 같은 말투와 어눌한 언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열광했으며 한때 초등학교 교과서의 위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세월이 가면서 정치에 파동이 생길 때마다 안철수의 소신없는 행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안철수의 이름을 따입어내는 철수할 것인지 안철수할 것인지를 두고서 어느새 그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위기 때도 탄핵에 가장 앞장섰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가장 앞장서 배신자가 되었으며 그가 주장한 새정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는 부인이 전라도 여수 출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때 전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되는 정당의 리더가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가 그토록 표방하던 중도 정치를 버리고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배신자의 상징이 되어 정치 생명을 연명해 가고 있다.